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브 투데이의 유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5월 PCE가 전월과 비슷하거나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PCE가 예상대로 둔화할 경우 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CE 지수 외에도 6월 소비자 신뢰 지수와 5월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 지수, GDP 확정치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브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해당 비디오 제목은 테슬라 걸작 공개, 이 자동차 산업을 영원히 바꿀 테슬라입니다. 이 영상에는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 테슬라 이벤트 현장처럼 꾸민 뒤 시청자들에게 경품 참여를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도지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입금하도록 독려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입금한 암호화폐를 2배로 자동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영상 시청자는 한때 3만 명에 이르며 유튜브의 라이브 나우 추천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상에 등장한 일론 머스크는 가짜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었던 겁니다. 머스크처럼 유명인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사기는 오랫동안 문제였습니다. 이 AI를 활용한 사기가 기승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24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심천동의 한 건물 내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은 장비 13대와 38명의 인력을 투입해 44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채굴기 110여 대가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채굴기 110여 대 중 30여 대 가량은 실제 가동 중이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중점을 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거래 데스크는 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의 기존 외환, FX 부문의 일환으로 기관 고객들의 증가하는 수요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건데요. 또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낸다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스탠다드 차타드의 규제 기준 준수에 대한 약속과 이 암호화 자산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야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는 액세스, 보관, 토큰화와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3.98% 하락하고 있습니다. 8,685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4.58% 하락하고 있습니다. 468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1.61% 하락하고 있습니다. 671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탈 19.98% 상승해서 2,054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 니어 프로토콜 4.98% 상승하고 있습니다. 7,805원입니다. 매버릭 프로토콜 4.6% 상승해서 432원. 마지막으로 하이브 2.86% 상승하고 있습니다. 324원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버튼 12.87% 하락하고 있네요. 23.43원입니다.
맵프로토콜 11.12% 하락해서 15.82원입니다. 아제트 10.54% 하락해서 55.99원입니다. 셴투 10.18% 하락하고 있습니다. 1,07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시 10.05% 하락해서 53.07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부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하락장이 너무 큰 시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차트로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입니다.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또 고급 정보들 모두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노란 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네이처 지표와 신호등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차트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과 오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약간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편하게 조금 얻기 쉬우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이제 네이처 및 신호등 지표를 저희 티라노 사단의 이제 핵심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처와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차트의 매수 및 매도 차점을 이제 쉽게 표시해주는 지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구간, 빨간색 구간, 노란색 구간이 있는데 초록색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우세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빨간색 구간은 매도세가 우세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빨간색 구간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건 아니고요. 보시게 된다면은 이 선들이 여러 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들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이동 평균선 중기 추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밴드 2선
마찬가지로 62동 평균선과 비슷하게 중기 추세선을 나타내주는 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색 선은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장기 추세. 네. 이동 평균선으로 따진다면은 뭐 122동 평균선과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에는 밴드 1선 장기 추세이다. 이동 평균선으로 비를 하자면은 네. 242동 평균선과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구간에서 예시를 든다면은 네. 매수 타점으로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막 지지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 초록색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줄 때 사느냐? 아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네. 있겠지만 네.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제 네이처 지표가 같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동물 친구들이 등장을 했을 때 네. 같이 조건을 충족해 준다면은 지집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는 이제 이 빨간색 구간에서 이 매도 신호들이 같이 등장을 해 주었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매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상승 추세 중에서 이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매수 신호, 이 네이처 신호를 도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 타점을 잡을 때에도 이제 하락 추세 중에 저항선에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뭐 채널 관점으로 예시를 들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에서는 이런 상체는 하단부 구간에서 네.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신호등 지표와 이 네이처 신호를 저희가 뭐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느냐?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주시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제 무료로 이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각종 시황 및 이제 정보 뉴스 같은 것도 받으시면서 네. 이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성투 응원까지도 지금 너무 큰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제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인 방송을 보시면서 내 코인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64,000달러대로 떨어졌던 이 비트코인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상승 동력이 없는 데다가 또 엔비디아발 기술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또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가격 하락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약세 국면에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주기영 크립토퀀트 CEO는 이 현물 거래소와 파생 상품 거래소 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이 지표인 거래소 간 플로우 펄스가 음수 전환됐다라고 했어요. 파생 상품 거래소의 고래 트레이더들은 현재 리스크 오프 국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오프라는 거는 이제 시장 비관론 우세의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지게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비트코인 차트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의 이제 현물 ETF 자금 유출 등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 들어옴에 따라서 자금 유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있어 주었지만 네. 아무래도 플로우 펄스 음수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시장에 대해서 뭐 낙관적으로 살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지표는 아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느 구간까지 떨어질지 아니면은 이게 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단 제가 이전부터 저도 그렇고 티라노님도 그렇고 비트코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네.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는 이제 핵심 구간인 64K 구간
이쪽 구간 저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네. 큰 폭으로 조정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64K를 이제 이탈 이후 이제 오늘자 오전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64K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저점 구간을 갱신함에 따라서 하방 쪽으로 이제 가격이 큰 폭발이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이제 1시간봉에서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64K 구간을 이탈을 하고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현재 박스권 하방 이탈을 하고 지금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금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 이동평균선인 20, 60,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하고 네.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전 방송에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이 응축 지지권, 응축하고 있는 구간을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반대로 이 응축한 구간을 이제 이탈하고 리테스트 정을 받고 빠져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에도 일봉 보조지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네. 지금 현재 과매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 검정색 K선이 상방 쪽으로 골든크로스를 돌파해주면서 과매도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방향성은 이제 하방으로의 시그널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평선적 관점에서 따져보았을 때 하방에 이제 네. 242동 평균선까지 이격도가 상당히 가격과 멀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이동평균선도 242동 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평선의 회귀 법칙상 네. 이제 이동평균선과 242동 평균선이 이격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평선끼리 만난다는 것은 가격도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한데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 구간인 이제 60K 초반 구간 60.2K에서 이제 59.5K 정도 구간이 단기적인 매물대인데 네. 이쪽 구간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관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20저가 이동평균선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네. 주봉에서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하나의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어요. 이 패턴이 어떤 패턴일까요? 쌍봉 패턴이요. 네, 맞습니다. 네. 쌍봉 패턴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 주봉에서 쌍봉 패턴이 등장을 해 주었다라는 것은 네. 최고점을 이제 찍고 최고점을 찍고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봉 20저가 이평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 넥라인 구간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59.5K, 59.7K 구간이지만 네. 이 최저점 기준으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56.8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네. 56.8K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인지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하방이 많이 열려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이 회귀 법칙 또 이평선 상에서 지지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가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24시간 코인 시장은 돌아가기도 하고 미국과의 시차도 존재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랩터 전문가님이 비트코인 단기적인 매매 전략 좀 세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시간봉인데 일단 지금 같은 이전 이제 매수 신호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했었어요. 뭐 파도 신호들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했었는데 이 파도 신호나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네. 쌍바닥이라든가 역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셔야지 신뢰도가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신호지표 넘어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1시간봉 및 4시간봉이 굉장히 네. 이제 빨간색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져보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오.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시간봉 관점이 이제 빨간색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이제 네. 지양을 하겠지만 네. 물려 계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단기 관점으로서 나는 조금만 이제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조언을 드리게
된다면은 네. 일단 1시간분 관점에서 지금 그렇게 나쁜 모습의 캔들 패턴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하방으로의 폭발이 네. 나와준 모습이지만 물론 나쁜 캔들이긴 하지만요. 네. 매도세가 등장해 극악 주었지만 무도해 보이는데요. 네. 네, 그런 무도.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네. 일단 하방으로 떨어져 주었지만 캔들을 이제 말아 올리는 매도세가 등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네. 이번 짝 캔들 패턴이 위로 말아 올리는 양봉으로서 마감이 돼 주게 된다면은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구간을 이제 갱신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음봉 마감이 된다 그러면 어. 추가적인 저점 갱신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매수 타점을 단기적으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네. 이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 아니면 역삼삼 패턴이 등장을 했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고요. 네.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네. 이 5 이동평균선 있죠. 네. 이 초록색 선인 5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 머리를 들어줄 때. 네, 네. 이 내려오는 20 저가 이동평균선, 22평, 29가 이평 등등 네. 22평 밴드 구간까지 아주 단기적인 매수 타점은 지향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는 그럼에도 조금 이 위험한 매수 타점은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전 1시간봉 차트를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더 낮은 시간봉인 10분봉이나 5분봉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빨간색 구간에서 이제 매도 신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다 정확하게 지금 맞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 타점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낮은 시간, 5분봉이나 10분봉 구간에서 현재는 매도세가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이제 눌림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차트 풀어주시면서 설명까지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도 또 빠르게 넘어가 봐야겠죠. 이더리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에 나섰던 이 자산 운용사들, 이 미국 SEC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ETF 증권 신고서 S-1 수정본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 바네크,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은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S-1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이 각 운용사들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하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의 평균 운용 수수료율은 0.2% 미만입니다. 블랙록을 제외한 나머지 운용사들은 ETF 신청서에 약 0.19에서 0.2%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을 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제로 수수료급의 수수료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또 SEC가 상반기에는 비트코인,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이더리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더리움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혹은 네. 이제 알트코인들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S-1 이제 서류가 승인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다음 주 혹은 이제 7월 2일자에 승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더리움이 만약 이제 S-1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하방 앞이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이제 이더리움과 이제 비트코인, 이제 알트코인 등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조금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트가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달러 차트 구간이고요. 이더리움 구간도 이제 제가 저번에 강조를 드렸었던 매물대 구간 3,350불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방 쪽으로 가격이 폭발해준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말아 올리는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자 캔들 패턴 마감이 네. 오늘자 캔들 마감이 3,355불 위로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의 캔들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355
3,305불 위로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망치형 캔들 패턴으로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3,355불 매물대를 이탈 마감이 하게 된다. 그러면 재차 반등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 채널 하단부랑 하락 채널 하단부가 이제 겹쳐지는 구간 3,200불에서 3,190불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의 넥라인 구간인 2,820불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이제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 20, 네. 60,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하방 쪽으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조정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모습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 응축 구간을 이탈, 리테스트 저항받고 빠졌다는 점에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일봉 보조지표도 보았을 때 지금 가격이 하방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 K선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의 시그널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보조지표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채널 하단부 구간 네. 가격대가 이제 3,100불 정도 구간인데 3,100불에서 200불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보조지표가 이제 단기 혹은 중기 혹은 장기 K선이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단기 혹은 중기의 보조지표 K선이 과매도권을 돌파해 주거나 네. 아니면은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 같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은 매수타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도 이제 주봉 관점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쌍봉의 형태가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주봉 20저가 이동평균선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저가 이동평균선인 3,120불 구간을 터치해주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역시도 이더리움처럼 단기적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단기적 매매 타점 간단하게만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면은 1시간 봉에서 하방 폭발 나와준 모습이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아직까지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가격이 반등에 성공한다 할지언정 이제 이전 차트에서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울기 전환에 실패하면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준 모습이고요. 그럼 가격의 반등에서 1차적인 요소를 하고 따져봤을 때 5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매수 타점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1시간 봉에서 이제 매도 타점이 등장을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1시간 봉의 보조 지표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비트코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분봉, 15분봉 등의 단기 시간봉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서 매도 신호,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영어인 했을 줄 때 알았습니다. 메이도. 네. 이렇게 매도 알겠습니다.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네. 이쪽 구간에서 이제 매도 타점으로서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는 게 조금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살펴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또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메탈 18.87% 상승하고 있습니다. 2,035원의 가격입니다. APNFT 16.67% 상승해서 0.0007원, 하이브 6.98% 상승해서 337원입니다.
매버릭 프로토콜 5.81% 상승하고 있습니다. 43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어 프로토콜 4.17% 상승해서 7,745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버튼 12.2% 하락하고 있습니다. 23.61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맵 프로토콜 11.29% 하락해서 15.79원입니다. 다음으로 그레이시 10% 하락해서 53.1원, 아지트 9.94% 하락해서 56.37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펠라즈 9.9% 하락하고 있습니다. 3,541원의 가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듯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만의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한 코인들을 살펴보는 내 위기 코인 탈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코인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엔터 버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버튼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엔터 버튼 12.0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3.64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지 않으면서 이더리움, 기타 종목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최근에 유의 지정을 당했던 엔터 버튼이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당하면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상폐빔이라고 하죠. 이 상장 폐지 빔, 마지막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제 엔터 버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엔터 버튼 코인은 55% 이상 급락하면서 현 시세까지도 좀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느 가격선이라면은 좀 우리가 탈출 가능할까요? 네, 일단 엔터 버튼 차트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일단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상장 폐지 빔을 이제 상폐빔을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저점을 이제 추가적으로 갱신해 나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구간에서 등장을 할지 그거는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나는 도저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나는 네. 도저히 이제 손절을 못 누르시겠다. 만약 그런 손가락이 분들이 안 계실 움직인다. 수도 있을 네네.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제 매도가를 지정가로 걸어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상폐빔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인 정말 51원. 희망 회로를 뱅글뱅글 돌렸을 때 가능한 건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차트적으로는 보여지고 있긴 한데 네. 이제 그쪽 구간이 52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네. 언제 나올까라고 계속 차트를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만약에 그런 거를 이제 노리시게 된다면은 52원 쪽 구간에다가 이제 지정가를 걸어주신 걸 추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나는 지금 물려 계신다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운에 기대기보다는 네.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손절을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지금은 않을까라고 제가 봤을 볼수 때도 있을 것 기도 같아요. 매매법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뭐 지지 구간이라고 할 만한 구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네. 하방 쪽으로 더욱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락 채널 하단부 가격 구간이 이제 15원 정도 구간인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하락 채널 하단부는 지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쪽 반등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이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등장을 해주면서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보다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로스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실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략을 좀 잘 세워주셔서 엔터 버튼 현재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시간 하락한 종목들 이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을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방송을 보시면서 내 코인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이 종목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께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그나마 지금 좀 지켜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도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강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시, 폴카닷 앞으로 나올 예정 차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엑시 인피니티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8,25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그려 나가게 될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9,050원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이 시작되나라고 이제 의심 구간이었는데 재차 하락 채널 상단부 내부로 진입을 하고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방 가능성이 조금 높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이제 전저점 구간인 7,7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반등 이후 하락 채널 상단부에서 재차 저항 시 수렴 혹은 박스권으로 가격이 보합할 수 있겠다. 가격이 응축권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 이후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저항을 받아 주었었던 9,050원 구간의 리테스트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다라고 할 지연정 매물대 상단 구간이 이격도가 얼마 벌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9,050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 주어야지 네. 상승으로의 관점이 유지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40 이동평균선을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데드코스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5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지금 하방 기울기가 살짝 완화된 모습이었지만 기울기 전환에 실패를 하였고요. 돌파율 리테스트 지지도 실패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하면서 네. 5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까지는 적어도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은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050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을 끼고 보았을 때 20 저가 이동평균선 혹은 20 이동평균선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돌파를 해도 22평 밴드 구간에서 저항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장기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이제 해소를 하고요. 네.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 주었을 때 22평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를 받아줄 때 그런 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9,050원 구간을 돌파해준 선에서 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강님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폴카닷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폴카닷 코인은요, 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체인 간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해당 토큰은 거버넌스 참여, 예치, 그리고 새로운 파라체인 지원을 위한 본딩, 수수료 지불 등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폴카닷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폴카닷 2.66% 하락하고 있습니다. 7,880원의 가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폴카닷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그려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8,280원에서 8,600원 선이 매물대 구간이었는데 그쪽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 받아주면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카닷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동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이렇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 냉라인 구간을 이탈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 가능성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도 이제 이전 꼬리가 달려 있었던 매물대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으나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6,600원 정도 구간의 수평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6,600원 선까지도 가격이 하락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 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단기 이평선인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고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쪽으로의 가능성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도적 관점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까지도 이격도가 벌어져 있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장기적 기준으로 따져 보았을 때 장기적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22동 평균선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방 기울기를 해소를 하고 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등장하지 않는 한 상승으로의 방전 가능성은 조금 낮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는 설명했다시피 5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강님께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도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메탈 1,910원입니다. 어디서 익절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메탈 코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뤄드렸었죠. 메탈 코인은 이제 2017년에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또 결제 플랫폼으로 시작된 코인입니다. 메탈 코인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뭐 페이 서비스가 더 메인이기 때문에 메탈페이라고 부르고도 있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 메탈 코인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메탈 코인 19.16% 상승하고 있습니다. 2,040원의 가격 만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디에서 익절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리플 시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익을 굉장히 자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번에는 이제 니어 오랫동안 함께 했더니만. 네. 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코인인 이제 리플이 반등이 안 나와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닉네임이네. 네,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락채널 상단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하락채널 상단부 가격 구간은 이제 2,235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자 캔들로 기준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2,210원 정도 구간이니까 이쪽 구간 터치 후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네. 이제 그쪽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V자 반등이 성공해주면서 상단 매물대 구간 이전 저점 구간이라고 네. 볼 수 있는 이제 1,82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하방압이 강한 모습의 코인이고 네.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준 것이기 때문에 191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네. 이제 로스가를 잡아주시는 게 조금 현명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5이동평균선, 제가 설명드린 구간이 이런 구간인데 5이동평균선 돌파해 주면서 길기가 해소된 거, 네. 이제 22동평균선의 길기도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홀딩 근거 값을 들어보게 된다면은 29가 이동평균선인 1900선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무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62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250원 혹은 242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350원에서의 저항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분할적으로 익절을 나가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플10층님 오랫동안 함께해 주셨었는데 우리 익절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하고 공개하도록 할까요? 네. 준비되신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두구두구두구.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우리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비트코인 캐시 7.9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499만 9,100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게 되셨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제 242동 평균선과 이제 이격도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면서요. 네. 일단 용신호와 이제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이제 하위 시간봉으로 넘어가서 29가 이동 평균선 돌파 지역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갑자기 삑사리가 났네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최근 사이에 오늘자 이제 갑자기 네. 빠른 시간 내에 갑자기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리는. 관점에서는 이제 네.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 당장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구간에서는 일단 신호등식표 관점에서 네. 밴드 일선 구간을 지금 현재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모습인데 네. 밴드 일선 구간을 재차 돌파해주게 되면서 6시간봉 29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단기적 매수 관점을 잡을 수 있었어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게 되었으나 네. 지금은 이제 재차 하방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242동 평균선을 이탈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 추천을 드리기엔 약간 힘들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느냐 아니면 가격이 방어되느냐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42동 평균선을 이탈해 주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매물대 구간을 이탈 플러스 이제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음 매물대인 이제 43만 5천 원 선이나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40만 원 선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해 주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 5위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 주는지 아니면은 저항을 받아주는지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5위 이동 평균선의 가격은 53만 6천 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위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22동 평균선이 하반기로 내려와 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저가 이동 평균선에서 29가 이동 평균선까지 저항 유무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던 비트코인 캐시까지도 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오늘 역시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즈부 투데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오후 7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즈부 투데이 본방 사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